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우리의 입술이 만났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나는 그의 목을 안았다. 그의 입술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혜입니다. 62세예요. 6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는 6개의 테이블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2자리가 가장 인기예요. 나머지 4자리는 창문으로 바다를 살짝 볼 수 있어 나쁘지 않죠. 1층에는 주방, 카운터, 그리고 제가 쓰는 작은 방이 있어요. 혼자 모든 걸 관리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무거운 재료를 옮기거나 청소할 때면 한숨이 나와요. 전 남편 민준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줬는데 이제는 저 혼자 해야 해요. 이혼 후 6년 동안 나름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아침을 먹은 후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아요. 오후에는 청소와 재고를 관리하고 저녁에는 마감 준비를 하죠. 가끔 이 모든 게 버겁게 느껴져요. 특히 혼자 커피를 마실 때 외로움이 밀려와요. 민준과 함께 살 때는 이런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딸아이들도 예전 같지 않아요.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며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작은 딸은 대구에서 교사로 일해요. 바쁜 생활 때문인지 부모 이혼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에나 안부 전화를 하죠. 때론 전화를 걸어도 짧은 대답만 돌아와요. 엄마, 잘 지내세요? 너도 잘 지내? 이런 대화가 전부예요. 그래도 카페를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니 외로움이 덜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해운대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혼자 앉아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해요. 어느 오후 평소와 다른 전화가 왔어요. 대부분 손님들은 몇 시간만 머물다 가는데 이분은 한 달 장기 이용을 원했어요. 안녕하세요. 카페 근처 숙소를 찾고 있어요. 한 달 정도 머물며 그림을 그리려 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50대 후반쯤으로 들렸어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로 오시나요? 바다 풍경을 그리기 위해요. 프리랜서 화가예요. 이름은 박승호. 서울에서 온다고 했어요. 부산 바다를 주제로 작업하고 싶다고요. 장기 손님은 안정적인 수입이라 반가웠어요. 그럼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네, 불편 끼치지 않을게요. 주로 낮에 그림 그리러 나갈 거예요. 배려 깊은 말투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5월 1일 오후 은색 SUV가 카페 앞에 멈췄어요. 내린 남자는 전화로 상상한 모습과 비슷했어요. 키 180cm쯤, 날씬한 체형, 깔끔한 머리, 차분한 인상. 안녕하세요. 박승호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은희예요. 악수를 나누며 그의 손이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짐이 많았어요. 캔버스, 물감, 큰 가방 2개 제가 도와드리려 했지만 사양하며 능숙하게 옮기셨어요. 카페 테라스로 안내했어요.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죠. 창문을 열자 해운대 바다가 펼쳐졌어요. 은희씨, 정말 멋지네요. 승호씨가 감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이 풍경을 오래 보니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의 반응 덕에 새삼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일출 시간은 언제쯤인가요? 5시 반쯤이에요. 6월 되면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럼 매일 일찍 일어나야겠네요. 소음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저도 일찍 일어나요. 배려 깊은 모습에 감동했어요. 다음 날 새벽, 승호 씨가 조용히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테라스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 각도에서 스케치했어요. 8시쯤 돌아와 흥분한 듯 했어요. 오늘 일출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커피를 마시며 스케치를 보여줬어요. 전문가다운 작품이었어요. 승호 씨, 정말 잘 그리시네요. 아니에요. 풍경 덕분이죠. 겸손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승호 씨는 규칙적으로 살았어요. 새벽 일출을 그리러 나가고, 오전엔 스케치를 정리하고, 오후엔 바다 풍경을 담았어요. 저녁엔 일찍 들어와 쉬거나 작업했어요. 예에 바르고 카페를 깨끗하게 썼어요.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분위기를 밝게 했어요. 일주일쯤 지난 날 테라스 의자를 옮기다 무거워서 힘들었어요. 승호 씨가 달려와 도와줬어요. 은희 씨, 혼자 하시다 다치겠어요. 제가 할게요. 쉽게 옮기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역시 남자 힘이 세네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의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6년 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런 도움이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 차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은희 씨, 카페 운영 대단하세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익숙해졌어요. 도움받을 분 없으신가요? 남편과 이혼했어요. 딸들은 멀리 살아요. 쓸쓸히 말했어요. 스모 씨도 8년 전 이혼했다고 했어요. 자녀 없이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요. 비슷한 처지에 공감했어요. 2주째 주방 조명이 깜빡이다 꺼졌어요. 높은 천장이라 사다리가 필요했어요. 혼자 하려다 위험했어요. 며칠 어두운 주방에서 요리하다 스모 씨가 물었어요. 조명 고장 났나요? 제가 고칠게요. 새 조명을 가져와 교체했어요. 다 됐어요. 스위치를 켜니 밝아졌어요. 스모 씨, 고마워요. 남자가 필요한 일 있죠?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시선이 마주친 순간 전류가 흘렀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술이 닿았어요.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그의 손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목을 안았어요.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떨림이 가라앉자 열정이 깊어졌어요. 테이블에 기대 서로를 봤어요. 말 없이 손잡고 방으로 갔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진실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불꽃이 피어났어요. 시선이 묻고 미소가 답했어요. 둘이 하나 되는 순간 익힌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숨결이 닿을 때마다 전율이 왔어요. 단순한 결합이 아닌 영혼의 교감이었어요. 별빛 아래 온기에 취해 시간이 멈춘 듯했어요. 그의 손길은 강렬하고 부드럽게 탐험했어요. 마지막 순간 우주로 날아오르는 듯했어요. 쾌락을 넘어 하나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숨결을 느꼈어요. 괜찮아요? 네, 스모 씨 너무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가 됐어요. 어두운 주방의 빛처럼 삶의 새 빛이 생겼어요. 저녁에 차를 마시며 스모 씨에 대해 더 알게 됐어요. 회사원이었다가 퇴직 후 화가가 됐다고요. 취미를 직업으로 바꾼 거예요. 부러웠어요. 저도 언젠가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은희 씨 아직 건강하세요. 제 상황을 털어놨어요. 이혼 후 고생, 딸들과의 관계, 외로움. 스모 씨는 조용히 들어주고 위로했어요. 3주째 관계가 편해졌어요. 아침 커피, 저녁 대화가 일상이 됐어요. 그의 그림을 보며 제 생각을 말했어요. 그림을 통해 바다를 새롭게 봤어요. 스모 씨, 오늘 그림 멋져요. 운 좋았네요. 그는 카페 일에 관심 보였어요. 홍보 조언하고 사진 찍어줬어요. 온라인 홍보 도와줄게요. 카페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어줬어요. 아, 우리 카페가 이렇게 멋졌나? 자부심이 생겼어요. 한 달째 제 생일이었어요. 5월 31일 스모 씨 떠나는 날 생일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딸들도 연락 없고 혼자 보내는데 익숙했어요. 아침에 짐 정리 도와줬어요. 은희 씨 덕분에 잘 지냈어요. 저도 편안했어요. 저녁 그가 바다로 나가보세요 했어요. 테라스에 캔버스를 세우고 제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생일 축하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전화번호에 표시됐어요. 오랜만에 초상화. 어색했지만 그가 웃겨주며 자연스럽게 그렸어요. 은희 씨 아름다워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석양을 보며 평화로웠어요. 그날 밤 생일 저녁을 먹었어요. 케이크는 없지만 촛불 하나로 충분했어요. 며칠 후 완성된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게 저예요. 행복한 제 모습. 스모 씨 덕분이에요. 마음이 기울었어요. 체류가 연장됐어요. 6월도 함께. 은희 씨, 좋아해요. 저도요. 나이 상관없이 행복했어요. 서로 도우며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행복은 6개월 후 흔들렸어요. 11월, 문 두드리는 소리. 열어보니 민준이었어요. 6년 만에 본 그는 초췌했어요. 머리 헝클어지고 수염 거칠고 옷 구겨졌어요. 은희야, 미안해. 무릎 꿇으며 울었어요. 얘 여기에. 당황했어요. 안으로 데려갔어요. 스모 씨가 그림 그리다 나와 상황을 봤어요. 스모 씨, 잠깐만. 그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민준의 이야기는 심각했어요. 이혼 후 레스토랑을 열었지만 코로나로 망했어요. 빚 많고 집 잃고 딸들과 연락 끊겼어요. 갈 곳 없어. 너 생각밖에 안 나. 측은했지만 당황스러웠어요.
저녁, 세 사람 함께 먹었어요. 분위기 무거웠어요. 민준이 스모 씨에게 어떤 일 하세요? 화가예요. 어색한 대화. 민준이 스모 씨가 손님이 아닌 걸 눈치챘어요. 민준에게 빈 테이블 자리를 줬어요. 오늘만 스모 씨와 이야기했어요. 전 남편분이세요? 네, 갑자기 왔어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잠 못 이뤘어요. 민준이 청소, 손님 응대를 도왔어요. 며칠만 있게 해줘. 간절했어요. 스모 씨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준은 예전과 달리 적극적이었어요. 은희야, 나 달라졌어. 복잡했어요. 일주일 후 민준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신혼 때 기억나? 지금의 그런 얘기. 스모 씨가 서울 다녀올게요 했어요. 상황 정리될 때까지 미안하고 아팠어요. 스모 씨 떠난 후 민준이 본심을 드러냈어요. 은희야, 다시 합치자. 충격이었어요. 반성했어. 가족 소홀히 한 거 미안해. 27년 결혼 생활이 떠올랐어요. 힘들었지만 추억도 있었어요. 그 화가와 사귀는 거지. 그 사람은 스쳐가는 인연이야. 우리는 27년이잖아. 시간의 무게가 컸어요. 며칠 고민했어요. 스모 씨 사랑은 확실했지만 민준에 대한 정은 복잡했어요. 미움만 아니었어요. 외면할 수 없었어요. 민준은 요리를 배우고 열심히 일했어요. 맛있네. 더 배울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스모 씨와 전화는 어색했어요. 언제 내려오세요? 모르겠어요. 외로웠어요. 2주 후 결정을 내렸어요. 스모 씨를 원했지만 민준을 도와야 했어요. 27년을 버릴 수 없었어요. 다시 해보자. 민준은 눈물을 흘렸어요. 조건 있어. 예전처럼 안 돼. 가장 어려운 건 스모 씨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바다 앞에서 죄송해요. 전 남편과 다시 해볼게요. 이해해요. 그의 차가 멀어질 때 눈물 났어요. 민준과 다시 시작했어요. 그는 변했어요. 집안일을 자발적으로 했어요. 하지만 저녁 차 마실 때 스모 씨가 그리웠어요. 결정이 옳았나? 후회할까? 걱정이 맴돌았어요. 한 달 반 후 새벽 5시 문 두드리는 소리. 스모 씨였어요. 여유 있었어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은희 씨 포기할 수 없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울에서 한 달 당신 없는 삶이 공허했어요. 눈물 맺힌 그의 모습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민준과 살아요. 깨진 그릇에 붙이려 해요. 그때 민준이 나왔어요. 내가 뭔데? 이미 이혼하셨잖아요. 원성이 높아졌어요. 은희 씨가 원해서. 동정심 때문인가? 스모 씨 말에 깜짝. 동정심이 맞았어요. 27년 정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서 이혼한 거잖아요. 싸움이 계속됐어요. 둘 다 진정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얘 하나를 선택해야 해. 둘 다 소중한데. 뭐라고? 셋이 살면 안 돼. 황당한 표정. 제정신이야. 행복하면 돼요. 저도 놀라웠어요. 62세에 이런 제안이라니. 하지만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침묵 후 어떻게 사는 거야? 각자 방 쓰고 시간 나누어요. 월, 수, 금 민준과 화, 목, 토 스모 씨와 일요일은 개인 시간, 법적 문제 없고 행복하면 되죠. 한 달만 해보자. 동의했어요. 첫 주는 어색했어요. 월요일 민준과 화요일 스모 씨와 신기하게 어렵지 않았어요. 서로 배려했어요. 질투를 피하려 노력했어요. 민준과 스모 씨도 친해졌어요. 스모 씨 그림 잘 그리시네요. 민준 씨 요리 솜씨 늘었어요. 카페가 수월해졌어요. 민준은 손님 응대, 스모 씨는 홍보. 한 달 후 계속할까요? 그래. 좋아요. 특별한 가족이 탄생했어요. 동네 수근거림이 있었어요. 저 집 남자 둘, 처음엔 신경 쓰였지만 무시했어요. 손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6개월 후 안정됐어요. 갈등 없이 익숙해졌어요. 이 생활은 예상치 못한 행복을 줬어요. 민준과의 정, 스모 씨와의 설렘, 둘 다 소중했어요. 카페는 번창했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지냈어요. 가끔 민준이 투덜거렸어요. 스모 씨랑 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하지만 대화로 풀었어요. 스모 씨도 민준 씨 덕에 카페가 안정됐어요 라고 했어요.
이 독특한 관계는 우리만의 규칙으로 유지됐어요. 이 제안은 단순히 감정적 충동이 아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장점을 모두 사랑했어요. 민주는 안정감과 과거의 추억을, 스모 씨는 새로운 열정을 주었어요. 이 생활은 사회적 규범을 넘어섰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1년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왔어요. 큰딸 지연과 작은딸 수민이 함께 내려왔어요. 소문을 듣고 급히 온 거예요. 두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지연이 한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이 60 넘어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수민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 노릇 좀 제대로 하세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심했어요. 이건 비상식적이에요. 사회에서 어떻게 보일지 생각했어요. 지연이 울며 말했어요. 수민은 아빠 사업 망하고 이혼한 거로도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족을 더 망치시려는 거예요. 저는 설명하려 했어요. 얘들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아빠도 변했어. 스모 아저씨도 좋은 분이야. 우리는 서로 배려하며 살아. 하지만 딸들은 듣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말도 못해요. 민준이 나서서 아빠가 예전에 많이 잘못했지.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 너희 엄마 행복한 거 봐라 라고 했지만 아빠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왜 다시? 라고 반박했어요. 스모 씨는 조용히 처음엔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행복하고 누구도 다치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그날 밤 딸들은 카페에 머물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대화가 이어졌어요. 지연과 단둘이 앉아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와 살 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왜 다시? 동정심도 있었지만 27년 정을 무시할 수 없었어. 스모 아저씨를 만나 새로운 행복을 느꼈고 셋이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아. 수미는 민준과 이야기하며 아빠, 정말 변하신 거 맞아요? 예전처럼 술 마시고 화내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많이 반성했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어. 며칠 동안 딸들은 지켜봤어요. 민준이 커피를 준비하고 스모 씨가 그림으로 홍보하는 모습, 우리 셋이 웃으며 대화하는 걸 봤어요. 손님들이 카페 분위기 좋아졌다고 하자 딸들도 서서히 변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은 아직 이해 안 되지만 엄마가 웃는 모습 오랜만이에요. 결국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반대하지 않을게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했어요. 여름, 바다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어요. 민준과 스모 씨가 고기를 굽고 딸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스모 씨가 그린 가족 그림은 특별했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 스모 아저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라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가족은 더 강해졌어요. 딸들은 가끔 전화해 엄마, 건강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있었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행복하면 됐지라는 마음이 우리를 지탱했어요. 이 시련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했어요. 딸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지연은 서울에서 아이와 함께 내려와 카페에서 놀았고 수미는 학생들과 함께 부산 여행을 오며 카페를 자랑했어요. 엄마 카페가 이렇게 멋질 줄 몰랐어요. 이런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63세가 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셋이 사는 게 처음엔 이상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월, 수, 금은 민준과 화, 목, 토는 스모 씨와 일요일은 개인 시간. 이 규칙은 2년 동안 한 번도 어겨지지 않았어요. 민준은 아침 커피를 준비하고 스모 씨는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시작해요. 카페는 번창했어요. 스모 씨의 홍보로 온라인 예약이 늘었고 민준의 응대 덕에 리뷰가 좋아졌어요. 하지만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지난해 겨울 제가 감기로 앓았을 때 두 사람이 번갈아 돌봐줬어요. 민준은 죽을 끓여주고 스모 씨는 차를 타줬어요. 은희야, 지여. 우리가 할게. 눈물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있었어요. 저 집 남자 둘,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우리가 행복하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딸들은 가끔 와서 엄마, 건강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딸들이 내려와 함께 보냈어요. 스모 씨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려주고 민준이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가족이 모인 느낌이었어요.
민준과의 시간은 27년 추억을 공유하며 정을 느끼게 해요. 스모 씨와는 새로운 설렘, 바다 산책하며 그림을 논의해요. 두 가지 행복을 동시에 누려요. 물론 작은 갈등도 있어요. 민준이 스모 씨랑 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라고 투정하지만 대화로 풀어요. 스모 씨도 민준 씨 덕에 카페가 안정됐어요 라고 칭찬해요. 이 생활이 제게 가르쳐 준 건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63세에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바다를 보며 생각해요. 파도가 부서지듯 삶도 변화하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가요. 카페 손님들도 여기 분위기 좋아요 라고 해요. 우리의 행복이 주변에 퍼지는 것 같아요. 특히 부산의 여름축제 때 카페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스모 씨가 그린 바다 그림을 전시하며 이벤트를 열었고 민주는 새로운 디저트 메뉴를 개발했어요. 손님들이 이런 카페 처음이에요 라고 칭찬했어요. 우리의 독특한 생활이 카페의 매력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해운대 바다를 보며 감사함을 느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영감을 주고 싶어요.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어요. 나이 60 넘어도 새 시작이 가능해요. 부산 바다처럼 때론 잔잔하고 때론 거칠지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인생 후반부를 맞이한 분들, 젊은 분들 모두 각자의 바다에서 항해 중이시죠. 순풍의 돛을 펼치기도, 역풍의 노를 저어가기도 하면서요. 제 이야기가 작은 창문이 되어 다른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길 바래요. 세상에는 정해진 항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길도 있어요. 매일 아침 일출과 함께 새 하루를 맞이하는 부산 바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의 햇살이 비치기를 기원해요. 예상치 못한 행복을 만나시길 바래요. 건강하시고 사랑 가득한 삶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용기와 변화, 그리고 받아들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63세에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민준과 스모 씨, 그리고 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가요. 부산의 파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어떤 파도든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면 결국 잔잔한 물결이 된다고요. 여러분도 자신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파도 너머엔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